100년 된 기계가 최신 장비 못지않게 작동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녹슬고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는 고철 덩어리들이 놀랍게도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멀쩡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센서 고장으로 멈칫거릴 때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불도저는 기름칠만 해주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흙을 밀어내죠. 대체 이 기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시간을 거스르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걷는 땅을 처음 파고 다진 전설적인 중장비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892년 미국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존 프롤릭이라는 남자가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냈죠. 가솔린 엔진을 사용해 앞뒤로 움직이는 기계였습니다. 지금은 트랙터라고 부르지만 당시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발명품이었어요. 그전까지 농부들은 주로 증기 엔진에 의존했는데 이 거대한 기계들은 무겁고 다루기 까다로워 산불을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프롤릭은 증기 엔진의 주행장치 위에 단기통 가솔린 엔진을 얹는 기발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우스다코타에서 첫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혁명적인 기계는 처음에 단 2대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직 이런 복잡한 기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1912년에 등장한 클리블랜드 트랙터 W1220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썼습니다. 가격은 단돈 $1385였지만 당시 대표 경쟁 제품이던 포드슨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죠. 로널드 화이트가 직접 특허를 낸 차동 조향 장치는 당대 최고의 혁신으로 꼽혔고 여기에 유성 기어 시스템을 결합해 회전 중에도 양쪽 트랙에 동력이 끊기지 않도록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트랙터가 최초로 에어 클리너 시스템과 롤러 베어링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엔진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성능도 크게 향상됐죠. 또 트랙에는 기존의 주철 대신 만간강을 사용해 무게를 대폭 줄였습니다. 원래 재봉틀 사업을 하던 화이트 가문이 이런 혁신적인 크롤러 트랙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클리블랜드 모델 F는 상부 구동 스프로킷과 조절 가능한 트랙을 도입해 다양한 지형의 농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토양 압축을 최소화해 작물 수확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게 줄였죠. 현대 트랙터와 크롤러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셈입니다. 1920년대의 캐터필러 66 풀 그레이더는 미국 전역의 시골 도로를 유지, 보수하던 핵심 장비였습니다. 다만 크롤러 트랙터가 끌어야 하는 구조라 트랙터를 모는 사람과 그레이더를 조작하는 사람까지 두 명이 한 조로 움직여야 했죠. 당시엔 자동차조차 마차를 닮아있던 시절이었으니 이 정도로 복잡한 기계를 혼자 다룬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12피트, 약 3.6m에 달하는 넓은 블레이드를 달고 있어 도로 표면을 한 번에 크게 고르고 정리할 수 있었죠. 흥미로운 건 캐터필러가 1930년대에 오토 페트롤 모터 그레이더를 내놓으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입니다. 견인식 그레이더와 달리 한 명의 운전자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해졌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작업 효율과 생산성 면에서는 엄청난 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 동력이 디젤로 전환되면서 캐터필러 212 오토 페트롤 모터 그레이더가 등장합니다. 기존 모델보다 훨씬 강력한 성을 갖추며 현장 표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1926년형 홀트 캐터필러 2톤은 골동품 수집가들 사이에서 극도로 희귀한 보물로 여겨집니다. 4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19마력의 견인력을 뽑아내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한 세기 전엔 캐터필러를 건설 분야의 강자로 끌어올린 중요한 발판이었죠. 특히 오버헤드 캠샤프트 엔진과 오일 쿨링 조향 장치는 1920년대 기준으로도 꽤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됩니다. 또한 겉보기엔 작아 보여도 무게는 1800kg을 훌쩍 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라 경량화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였으니까요. 1940년대의 캐터필러 D6는 농업과 건설 현장 모두에서 주력으로 쓰인 중형 불도저였습니다. 작업 목적에 맞춰 다양한 블레이드를 장착할 수 있었는데 스트레이트 블레이드는 정밀한 그레이드에 유리했고 유니버설 블레이드는 더 높고 굽은 형태라 대량의 흙을 밀고 옮기는데 강점이 있었습니다. 콤보 블레이드는 두 방식의 장점을 절충해 활용도를 높였죠. 가파른 경사도 힘있게 올라가고 울창한 숲을 헤치며 진흙탕에서도 쉽게 빠지지 않고 버텨내는 등 어떤 환경에서도 꾸준히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7.7리터 또는 8.6리터급 6기통 디젤 엔진과 5단 변속기를 갖춰 시속 약 9km까지 낼 수 있었는데 더 인상적인 건 이 기계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꾸준히 업그레이드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빈티지한 매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성능은 계속 개선됐고 지금도 현역으로 뛰는 D6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장비의 내구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1950년대의 올리버 OC3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북미에 등장한 작업용 트랙터로 전쟁이 끝난 뒤 황무지를 푸른 잔디밭으로 바꾸려는 시대적 요구에 정확히 맞아떨어진 제품이었습니다. 1951년부터 1957년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생산됐고 그리스 신화의 영웅 이름을 딴 허큘리스 엔진을 탑재했죠. 길이 2.5m, 폭 1.3m, 높이 1.2m의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좁은 공간은 물론 험한 지형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압식 전면 블레이드와 후면 박스 블레이드까지 더해져 작업 효율도 크게 높였죠. 농지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에서도 폭넓게 쓰이며 운전자와 딜러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9년형 캐터필러 977K 트랙 로더는 당시 최고 수준의 장비로 평가받았습니다. D333 터보차저 6기통 엔진으로 170마력을 뿜어냈거든요. 오일 쿨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났고 적당히 삐걱거리는 기계음이 나면서도 과하게 시끄럽지는 않은 묘하게 딱 좋은 밸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기 시동과 페달 스티어링 시스템까지 갖춰 좁은 공간에서도 조작이 한결 수월했죠. 1971년에는 977L로 교체되면서 출력이 더 올라가고 롤오버 보호 시스템도 추가됐습니다. 그럼에도 진짜 팬들은 여전히 977K를 더 높이 치죠. 시대를 타지 않는 디자인과 믿을만한 내구성 때문입니다. 22,000대 이상이 생산돼 전 세계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됐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시동만 걸면 특유의 멋진 엔진음을 내며 씩씩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1971년형 앨리스 찰머스 HD41 불도저는 건설 현장의 진정한 타이탄으로 불립니다. 커민스 터보차저 V12 엔진이 무려 524마력을 쏟아냈고 28리터에 달하는 배기량으로 압도적인 힘을 발휘했죠. 길이 6m, 폭 3.3m, 높이 4m에 이르는 거대한 차체는 멀리서도 단번에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에 3.5m 폭의 푸시 블레이드와 6.7m 폭의 그레이딩 블레이드를 갖춰 지형 자체를 바꿀 정도로 막대한 토사를 밀어내며 다른 장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을 해냈습니다. 1970년대 건설 현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기계는 사실상 HD4일 뿐이었고 오늘날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 압도적인 힘에 감탄하게 됩니다. 1960년형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295 페이스 스크레이퍼는 이전 모델들을 완전히 대체하며 건설 장비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6기통 터보차저 디젤 엔진으로 375마력을 뽑아냈고 앨리슨 4단 파워시프트 변속기와 맞물려 최고 시속 42km까지 낼 수 있었죠. 고정 킹핀이 트랙터와 스크레이퍼를 단단히 연결했고 두 개의 유압 조향 실린더가 좌우 각각 90도까지 꺾이도록 해 기민한 선회가 가능했습니다. 초기형은 조향 장치 마모 문제가 있었지만 회사가 개선형을 내놓으면서 점차 해결됐습니다. 이후에는 적재 용량도 늘고 엔진 출력도 더 올라갔죠. 캐터필러 631이나 유클리드 S24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겨루다 1974년 95 시리즈가 단종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델이 남긴 혁신적인 설계는 오늘날 스크레이퍼 기술의 뼈대를 이루는 기반으로 이어졌습니다. 1위 증기삽 회사가 개발한 20톤급 타입 B와 13톤급 타입 A 모델은 완전 회전형 증기삽으로 360도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굴착기들은 한 방향으로만 작업할 수 있어서 위치를 자주 바꿔야 했는데 이 기계들은 제자리에서 사방을 다 팔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 기계들은 무한궤도, 철제 바퀴 또는 철도 레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착할 수 있어서 어떤 지형에서든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기계가 있는데 바로 증기 롤러입니다. 원래는 보일러용 철판을 평평하게 펴는 용도로 개발되었던 이 기계가 도로 건설에 쓰이기 시작한 건 영국의 에이블리 앤 포터사 덕분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이 회사가 도로 포장용 증기 롤러를 만들기 시작했고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없으면 자동차도 소용없고 물류도 불가능하며 도시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증기 롤러는 비포장 황토길을 포장 고속도로로 바꿔놓았고 비행장 활주로를 만들었으며 농경지 진입로를 정비했습니다. 이 기계 하나가 근대 교통과 상업의 지평을 열어젖힌 거죠. 지금도 세계 곳곳의 박물관에서 복원된 증기 롤러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투박하지만 강력한 기계들이 어떻게 현대 세계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기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 몫의 일을 해낸다는 거죠. 첨단 전자장치나 복잡한 센서 없이도 오직 기계공학의 정수만으로 빚어낸 철의 거인들이 현대 건설 산업의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녹이 슬고 소리가 요란해도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게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계의 가치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